요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를 보면 리얼미터 52.2, 한국갤럽 54, NBS 56. 네, 오차범위 아니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 66.9%. 네, 너무 튑니다. 예, 눈에 번쩍 뜨이죠. 유독 돋보이는 이 결과를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김어준이 또 해냈다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연출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김어준 총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럼 너도 만들어라 여론조사 회사. 그러니까 뭐 시세마냐 배 아프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건 자유지요. 여론조사 회사. 돈 있으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 역시 지난 대선 직후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만들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용도 알아봤습니다. 인력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조사 회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같은 여론을 묻더라도 어떤 집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조사 회사의 성향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보적 인사의 그 소유의 여론조사 회사가 전화를 걸면 보수 성향 응답자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 순간 샘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한쪽으로. 표본이 왜곡되면 아무리 정직한 질문을 던져도 결과는 신뢰를 잃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김어준 총수는 다시는 여론조사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겠다라며 직접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론조사 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기존 조사 회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느낀다면 그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 그 자체는 존중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영 구조와 표본 신뢰도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사상 최초로 후원금에 의존하는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즉 참여자와 후원자가 대부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성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중립적 표본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샘플을 확보한들, 근데 투표장에 나갈 보수 유권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표본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선거 예측 결과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꽃은 선거 전에 부산 사하에서 이재성이 조경태를 이기고 서울 동작에서 류사명이 나경원을 이기는 예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포의 이지은, 도봉의 안귀령도 이긴다 이렇게 예측했죠. 서울 강동갑, 경남 창원진해, 부산 남구, 부산 부산진갑도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범야권 216석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발표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범야권 192석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구는 1위가 예상됐던 후보가 2위가 됐습니다. 낙선한 것이죠. 특히 부산 해운대 갑 같은 경우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가 당선된 지역구죠. 여기 사전조사는 민주당 홍순현 후보가 9.1%포인트 앞섰어요. 주진우 낙선이 거의 확정적이었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가 9.1%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같은 9.1%포인트인데 주인이 달랐던 거예요. 자, 몇 달 전 대선 결과 예측은 어땠을까요? 이게 전국이 하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총선보다는 훨씬 적중도가 높아야 합니다. 예측치와 실제 득표 간 오차를 보게 되면 가장 유사했던 여론조사 회사는 리얼미터였습니다. 0.3%. 많은 분들이 구라미터다 해가지고 질타했던 리얼미터가 가장 정확했고요. 그 다음이 넥스트 리서치 0.8%, 그 다음이 메타보이스 2.9%, 그리고 그 다음이 리서치 앤 리서치 3.9%,
그리고 가장 많은 샘플이었던 방송 3사 조사는 4.1%. 그런데 여론조사 꽃은 7.5%였습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라기보다는 희망조사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꽃이 완전히 쓸모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고 국민의힘 진영에서 만들어낸 대세론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감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나름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심리적 위안을 줬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론조사에게 뭐 자긍심, 자신감, 안도감 이게 요구할 만한 것들입니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의 존재 이유는 좋은 기분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진단입니다. 여론은 민주주의의 체온계라고도 하지요. 체온계가 실제보다 3도, 4도 높게 나온다면 환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여론조사, 내 표본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정 진영의 후원으로 운영되면 그 순간 이미 공정성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관의 정체성이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여론조사 꽃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내건 이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많은 분들은 김어준 리서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잖아요. 독특한 이름을 내걸지 말고 다른 회사와 혼동될 수 있게 한국정보리서치, 코리아갤럽 이런 식으로 응답자 누구나 거부감 없이 응할 수 있도록 이름에서부터 트릭을 쓰든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관의 정체성이 결코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결과보다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질문 문항, 응답률, 조사 방식이 모두 공개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감정의 세계지만 여론조사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여론이 진영의 무기가 되는 순간 정치는 다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응답하고 믿지 않는 자는 끊어버리는 그런 조사로는 아무 진실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어준 총수는 여론조사 꽃에 팬들, 후원자들의 박수보다 공정성에 대한 냉정한 충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꽃이 진짜로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화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보여주는 도구인 것이죠. 그 얼굴에 욕망과 팬심이 끼어들면 우리는 결국 진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고 싶은 것은 희망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만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